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아내에게서 받은 마지막 생일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의 온기는 식지 않습니다. 내 생일은 늘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큰 선물 같은 건 없었죠. 그저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국물 한 숟갈이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고 그걸로 하루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미역국이 없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으니까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우체통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엔 우편물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열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낯선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제대로 뜯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내는 분명 1년 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지금 이 편지가 내 손에 있는 걸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수 씨,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마 제 옆에 없겠지요.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매년 당신 생일엔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내는 자신이 떠날 줄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편지를 써두었던 거죠. 우체국 지연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했던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혼자 맞이할 생일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은 제가 대신 끓이지 못하니까 사진 속 레시피를 보면서 꼭 끓이세요. 제일 좋아하던 간장 양념은 잊지 말고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우리 집 주방에서 웃으며 국을 휘젓던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사진 속 아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마 병을 앓기 전 평범했던 어느 날의 아침이었을 겁니다.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 앞치마를 두른 모습, 국자를 든 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부엌에서 밥 먹어요. 라고 부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긴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와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이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의 글씨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때 아내가 이 글자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이 떠날 날을 알면서도 혼자 남겨질 나를 걱정하며 이런 편지를 써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 나는 그때 더 많이 옆에 있어주지 못했을까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회의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회의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내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 손을 잡고 걸었을 텐데, 그날 아내는 혼자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석양 사진을 보내주면서 다음엔 같이 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장을 봤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미역, 소고기, 마늘, 간장 재료를 하나씩 카트에 담으면서 아내가 장 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신선한 재료를 고르느라 한참을 고민했었죠. 마트를 걷다가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딸기였습니다. 아내는 딸기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철이 아닌데도 비싼 값을 주고 사오면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뻐서 자주 사다 줬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네요. 한 팩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내 영정 앞에 놓아둘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마트 입구에서 젊은 부부가 웃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데.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던 곳입니다. 간단한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레시피 메모,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는 모습, 모든 게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감히 아무것도 옮기거나 버리지 못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미역을 물에 불렸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사진 속 레시피를 보며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소고기를 볶고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해서 소고기가 타기도 했고 미역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걸쭉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익숙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매년 생일 아침마다 맡던 그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 첫 해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미역국을 처음 끓여준다며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하지만 간을 잘못 맞춰서 너무 짰었죠. 아내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 먹어치웠습니다. 물을 몇 잔이나 마셨지만 아내의 정성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미역국 솜씨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그리고 가끔 특별한 날이면 끓여주곤 했죠. 간을 맞추고 불을 끄고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당신 여전히 맛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것만큼은 아니었죠. 간도 조금 싱거웠고 미역도 좀 질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식사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늘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죠. 그러면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신이 떠날 줄 알면서도 왜 이런 준비를 해뒀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걱정하고 돌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했던가요?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일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사진이 있는 선반으로 걸어가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내 사진 옆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첫 집들이 날 찍은 사진, 아내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찍은 사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추억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V 표시를 하면서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여행 가요. 하지만 그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병실에서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수 씨 만나서.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말해줄 걸 그랬습니다. 나도 행복했다고,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아내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떠나면 별이 될까요? 농담처럼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위로가 됐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내일까요? 아내도 지금 저기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주고받았던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꺼내서 읽곤 합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일찍 들어와요. 보고 싶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아내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아내가 병원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사랑해요. 늘 고마웠어요. 그때는 무심코 읽고 나도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길게, 더 진심을 담아 답할 걸 그랬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아내의 슬리퍼, 침대 옆 서랍에 들어있는 아내의 손거울, 옷장에 걸린 아내의 옷들.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친구들은 가끔 말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떠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치우면 정말로 아내가 떠난 것 같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마지막 선물 덕분에, 그리고 이제야 전한 나의 고백 덕분에.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었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편지 올게요. 매년 보낼게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매년 편지를 보내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다음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우체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배달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죠.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최대 1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1년치만 예약한 걸까요? 하지만 며칠 후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내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내는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언니가 부탁했어요. 매년 오빠 생일에 이걸 보내달라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게요. 편지 봉투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아내는 앞으로 10년치 편지를 미리 써두었던 겁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이 편지들을 썼을까요? 아픈 몸으로 혼자 남을 나를 걱정하며.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남아 우리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내 생일이 되면 나는 이 미역국을 끓일 거라는 걸.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내를 생각하며 한 그릇 한 그릇 끓일 거라는 걸. 그게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내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꼭 말해줄 겁니다. 당신이 끓여준 미역국 매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모양을 바꾸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깊을수록 그 사랑은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기억 하나로 스며들길 바랍니다.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이었습니다.